이것은 단순히 피파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소년의 꿈, 아니, 우리 모두의 꿈을 향한 잔혹한 암살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의 기록을 다시 펼쳐봐야만 합니다. 대체 누가 코리안 메시를 죽였는가? 자, 범인을 찾기 전에 우리는 피해자가 정확히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처참하게 빼앗겼는지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죠. 이승우, 이 선수는 그냥 평범한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2010년 단홍 네이션스컵에서 12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에 올랐고 2011년 세계 최고의 유스 시스템 바르셀로나 라마시아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2012-2013 시즌 카데테베에서 여러분, 이게 믿기십니까? 단 12경기에 출전해서 21골을 터뜨립니다. 아니, 라마시아에서 12경기에 21골이라니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록입니다. 스페인 언론은 그를 코리안 메시라 불렀고 우리 국민들은 제2의 박지성을 찾았다고 한국 축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 영웅이 나타났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겨우 15살 소년의 어깨에 그야말로 태산 같은 기대가 실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거대한 산이 동시에 얼마나 시커먼 질투의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성이 울렸습니다. 2013년 피파가 징계라는 칼을 빼어 들었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진짜 흉기는 피파가 아니었습니다. 흉기는 본래 어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바로 그 법조항, 피파 규정 99조였습니다. 사악한 범죄자가 바로 이 법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악용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3년, 자그마치 3년간 공식 경기 출전 금지. 여러분, 15살부터 18살까지 이 시기가 어떤 시간입니까? 한낱 재능에 불과했던 선수가 진짜 실력과 클래스를 갖추게 되는 선수 인생의 단 한 번뿐인 황금기. 황금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통째로 박탈했다?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이건 최고 수준의 축구 세계에서 한 선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명백한 사형 선고입니다. 아니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마치 천재 피아니스트에게 3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리듬은 사라지고 감각은 무뎌지고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뼛속까지 자신감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한 소년이 축구를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의 가장 빛나는 3년을 통째로 훔쳐간 명백한 강도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비극의 방아쇠를 당겼습니까? 수년간 우리는 그저 피파의 행정착오이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규정 탓이라고 그렇게 순진하게 어쩌면 바보같이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했습니다. 스페인 언론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매체까지 그들이 지목한 범인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존재, 바로 우리 안에 누군가 한국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떠도는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 폭로는 바르셀로나 현지 언론, 사건의 중심부에서 터져나온 증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야 남의 나라 언론들이 다시 들춰내고 나서야 마지못해 돌아보는 이 현실이 정말이지 참담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자신의 동포를 한국 축구의 미래를 향해 그런 총구를 겨눈 것입니까? 그 해답은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이 끔찍하고도 역겨운 심리, 바로 양동이 속 개 심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양동이 안에 개들을 풀어놓으면 뚜껑이 없어도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한 마리가 필사적으로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면 바로 그 순간 밑에 있던 다른 개들이 다리를 붙잡고 다시 지옥 같은 양동이 안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올라갈 바엔 너도 안 된다는 심보, 아니
그보다 더 추악한 너의 성공이 나의 실패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그 비뚤어진 질투심. 바로 그것이 범인의 동기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숨긴 채 어두운 방 컴퓨터 앞에 앉아 피파의 규정집을 뒤지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이메일을 보내는 그 누군가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이메일에는 정의라는 가면을 쓴 시기와 질투라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히 한 천재의 성장을 막기 위한 계획적이고 아주 악의적인 사보타주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범인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공범들, 바로 침묵으로 동조한 우리 모두입니다. 가장 큰 책임은 대한축구협회 KAA에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이 끔찍한 의혹이 수면 아래에서 떠돌았는데 당신들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진상조사를 시도한 적 있습니까? 스페인 언론에 항의라도 해봤습니까? 사실무근이라는 성명서 한 장이라도 발표했습니까?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이건 비겁함이고 암묵적인 동의이며 이 암살에 대한 명백한 방조 행위입니다. 그 귀가 먹먹할 정도의 지독한 침묵이야말로 차라리 하나의 자백과도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 높이 날아오르던 독수리의 날개가 꺾여 닭장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오는 것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른다는 바로 그 끔찍한 자백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이제는 정말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을 파괴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축구계 전체에 끔찍하고 지워지지 않는 독성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 우리는 코리안 메시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그에게서 그 3년을 빼앗지 않았다면 과연 이승우가 어디까지 성장했을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우리가 봤어야 할 최고의 이승우, 그 잠재력이 폭발하는 가장 위대한 버전을 아예 시나리오에서 찢어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라마시아에서 폭발하던 저 천재성이 그 3년의 공백기 이후 어떻게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변질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이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도둑맞은 시간의 비극이었습니다. 둘째, 이것은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진출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 재능들에게 이 사건은 하나의 섬뜩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조심해라. 너의 가장 큰 적은 그라운드 위의 상대가 아닐지도 모른다. 너의 성공을 시기하는 바로 네 뒤의 동포가 너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다는 이 끔찍한 메시지를 말입니다. 대체 어떤 나라가 자신들의 미래가 될 재능들에게 이런 공포감을 안겨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셋째, 이것은 우리 문화 전체에 남겨진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민낯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자신의 민족이 가진 미래, 그 위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파괴해서라도 남이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는 그 병적인 심리, 이것은 자해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서 우리가 과연 월드컵 우승을 논할 자격이 있기는 한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승우의 이야기는 결코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적이 외부의 장벽이나 불운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시기심과 질투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교훈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사고방식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 옹졸하고 비겁한 사고방식,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양동이 쏙의 근성을 뿌리부터 뽑아내지 못한다면 제2의 이승우, 제3의 이승우는 비극적이게도 반드시 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한 우리 한국 축구의 위대한 꿈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손에 암살당한 그 수많은 재능들의 망령에 영원히, 정말 영원히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승우의 이야기는 결코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적이 외부의 장벽이나 불운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시기심과 질투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교훈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사고방식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 옹졸하고 비겁한 사고방식.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양동이 속 개근성을 뿌리부터 뽑아내지 못한다면 제2의 이승우, 제3의 이승우는 비극적이게도 반드시 또 나올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실패는 정말 뼈아픈 교훈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지는 법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 김준석의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비극의 진짜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